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동방사 종목 시간을 이제 특징주 매수 매도 의견을 잠깐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방사 기일하고 투자자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시그널에 오늘 뭐 이슈 종목들을 보고 동방사 보는 매매 시그널을 이제 제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간단히 포스코 케미칼은 급등했지만 시설 증설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 그냥 갖고 계시면 되고, 장기 투자자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장기나 실적이 향후에 계속 좋으니까 만약에 비중을 사서 비중 조절을 하면 되는데 사서 물렸다 그러면 내가 물린 가격이 한 10% 정도 아니면 고점대 한 20% 정도 내려가면 추가 매수 하시면 됩니다. 늘 그러면 이 고성장 산업주들은 수혜주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85만에 샀다. 그럼 한 70만 정도 오면 한 10 몇 프로 빠지죠. 그죠? 그럼 추가 매수해도 또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실적까지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럼 기존 투자자는 보유하고 없는 분들은 신규 매수해서 비중을 기본 비중을 한 20%는 확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려가면 더 사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지 않는 그런 쪽,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미래의 실적이 보장돼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신규 매수해도 되고요. 물리면 더 사면 됩니다. S1이 이제 시작하는 주식이고요. 이제 실적도 개선되고 앞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와 신규 매수. S1은 가격 메리트가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유상증자 할 거라고 그러죠. 한 4천억 정도 미리 예고를 했는데 유상증자가 그런데 예고했는데도 오늘 장중에 3.9%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요. 왜 그럴까 하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비하면 앞으로 또 시설 증설을 계속 고성장하잖아요. 4천억 정도 유상증자 하게 되면 그걸로 기존 4만 톤 정도를 증설할 수가 있어요. 한 6천억 정도 가지고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에 6만 톤을 정도 증설하니까 4만 톤 증설하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러면 유상증자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유 유상증자가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일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갖고 있어야만 그것을 신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참. 그래서 신주로 받으려면 주식가, 그럼 외국인들이 이거 장악하고 있는 거죠. 에코프로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은 지금 시가총액이 뭐 이렇게 올라와 있어도 고평가, 저평 이런 개념이 떠나서 계속 이제 시설을 공격적으로 정찰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전기차들은 뭐 대다수 좋으니까 기존 갖고 있다가 유상증자 나오면 받고 내려가면 더 사고 해도 되는 양극재 쪽은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 BM은 핵심 수혜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가 신작에서 성공하고 있어서 뭐 8만원 와도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보유하고 신규 매수도 해도 된다. 아직까지도 비중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적으로 비중 조절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가시면 좋고요. 매수 신호가 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CJ는 보유하는데 이제 저항선까지 거의 왔기 때문에 아까 이제 큰손 좀 팔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단기 매수다. 매매하고 싶으시면 지금 이틀 동안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가면 줄을 몇 줄 서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우려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매수는 괜찮지만 장기 투자는 좀 보류를 하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휴젤 좀 이제 단기 지난번 오스테인 플란트인데 휴젤 뭐 외국인 사고 있지만 단기로는 매도예요. 매도 시그널 나와 있고 중기로는 중립, 장기적인 비중 축소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셔서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방박사의 종목식을 이렇게 마치고 동방박사 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동방박사 길은 동방박사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를 보셨지만 제가 이제 걸어가고 있죠. 사막에 걸어가는데 이렇게 보물 지도를 보고 있는데 거기 종목은 이렇게 있지만 인생 동반주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멘트들이 있죠. 사기면 주식을 사기만 산다. 팔아먹지 않는다. 주식은 사는 것이지 파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즉 동방박사 길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아젠다입니다. 자, 제가 한 25년 동안 주식을 하고 내가 주식을 사기면 진짜 10년, 20년 더 성장할 주식을 내가 사기만 사고 안 팔아먹었다면 저는 지금 수천억 자산가가 됐을 거예요. 제가 100배 간다고 그래놓고도 5배 먹고 나오고 그러다가 놓치고 또 팔고 중간에 놓치고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투자 비법으로 장착된 게 바로 끊임없이 실적이 성장되는 기업 실패 없는 1등주들은 사기만 사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5억치 산데 10배가 가지고 아니다. 10배가 50억이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50억인데 그러면 그것만 갖고 있어서 돈 다른 거 하고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50억치를 팔지 말고 갖고 있다가 배당만 받아서 사니까 거기서 한 10억 정도 주식 담보대출 이런 거 활용해서 또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그런 주식 똑같은 걸. 그거 안 팔아먹어도 되는 거죠. 과거에 삼성전자를 10,000주를 갖고 있었다면 지금 50불 했으니까 과거에 이제 500만 지금 왔잖아요. 액면부담 그죠? 500만이니까 한 주만 팔아먹어도 1,000주만 갖고 있어도 아니 1,000주만 한 주만 팔아먹어도 얼마나 500만원씩 1년에 한 달 한 주씩 팔아먹어도 12개월이면 12주 팔잖아요. 그죠? 그럼 1,000주를 갖고 있으면 10년을 먹고 살아요. 그죠? 수십 년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만 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을 퍼보면 사기만 사야 되는 거죠. 팔아먹을 생각조차도 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동방박사 길에서 하는 장기 실패 1등주들은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가에 성공이 좌우됩니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돈 적은 돈 몇천만 원 가지고 사고 팔고 실력도 없으면서 차트도 모르지, 기업 분석도 못하지, 집중도 안 하지, 그냥 시세 모으고 사고 팔고 이거 도박이죠. 그 돈을 벌려고 하지 아니죠. 확실한 주식은 계속 사기만 사야 돼요. 돈만 생기면 사고 한 주 더 사면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런 것들 이제 제가 주로 실패 없는 1등주라 그러는데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아주 중요한 이제 투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미국 주요 성장주 중에 플랫폼 기업들하고 있는데 보시면 자, 나스닥도 이렇게 밑에 나스닥이 이렇게 보라색 있죠.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 위에 나스닥보다 훨씬 더 아웃퍼포먼 나스닥보다 상회하는 주식들, 주가 상승률이 상회하는 주식이 바로 아마존, MS,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파벳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부터 해서 그래도 나스닥 기술주가 주로 포진된 나스닥은 관련돼서 고성장주들이 많죠. 그죠? 그러면 나스닥보다도 나스닥 꾸준히 2009년부터 지금까지 올랐어요. 그래도 그보다 더 올라간 주식 이런 주식들이에요. 테슬라도 물론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하드웨어도 그렇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소프트웨어도 오르고. 자, 이게 바로 미국 주요 성장주들은 결국은 주가라는 것은 EPS, 주당수는 그 실적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들,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자, 요즘 이제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죠. 가치주냐, 성장주냐. 올해는 가치주냐,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치주가 낮다고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은 기존의 그 경기 민감주 중에 철강주부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걸 갖고 계속 있는 분들 더 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기술주들이 이제는 많이 올라 못 가고 아니면 더 간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가치주가 좋나 성장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죠. 그렇게 논쟁하는 것은 구시대적으로 10년, 20년 전에, 즉 20년 전에 주식하는 분들이에요. 그죠? 지금 그런 논쟁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단기적으로 1년을 봤을 때는
이 가치주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올해는 가치주가 더 나아요, 그죠? 수익률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미국의 주식들을 시가총액 상위 글로벌 1등 기업들 상위를 12종을 보면 전부 다 끊임없이 우상향했습니다. 고점에서 빠져봐야 30%예요. 또다시 회복하고 평균적으로 10% 빠지고 올라갑니다.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래서 성장주란 개념보다 이 미국의 알파벳, 헤이스브, MS, 아마존 이런 우리나라 삼성전자, 삼성 SDI부터 LG화학 그러니까 보면 카카오, 그다음 네이버 성장주죠. 일반적으로 보면. 하지만 그 성장주가 그건 가치주들입니다. 미래 가치가 현금이 삼성전자 100조가 넘어요, 그죠? 자, 카카오도 또 성장주인데 금리가 인상되면 성장주들은 빠진다 그러죠. 카카오는 남의 돈 필요 없잖아요. 은행에 돈 필요 없죠. IPO 자식들 하나씩 직상장시켜서 자식들 한 명씩 자회사 한 명 직상장 돈 걷어가지고 그걸로 또 신사업 계속하면 되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자산 가치를 땅만 많이 갖고 있다고 투자할 데도 없고 성장도 이익을 못 내는 기업들은 가치주가 아니에요, 그죠? 기업이라는 것은 가치라는 것은 결국 미래의 기업의 미래 실적을 끊임없이 계속 내줘야 되는 거죠. 매출도 증가돼야 되고 이익도 증가돼요. 이게 아니면 기업이라는 게 가치가 없습니다.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는 영속성이고요. 망하면 안 되지, 영속성. 임직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영속성.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외형이 성장돼야 됩니다. 지금 철강하거나 이렇게 제주, 조선이 외형 성장합니까? 못해요. 제가 이랬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공장이 파괴됐습니까? 기계가 더 파괴돼서 새로 만들어야 될 기계? 아니잖아요. 잠시 스톱한 겁니다. 그러면 정상은 코로나가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 공장을 다시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산업들은 기계가 조선뿐만 아니라 이런 산업들은 계속 성장을 못 한다는 거죠. 이건 가치 개념이 없습니다. 땅만 많이 갖고 있다고 지금 땅값이 올랐으니까 가치는 올라갔겠죠. 그 땅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죠. 땅을 갖고 있다 그 땅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주식 이런 것은 외국의 땅을 빌려서 사든지 해가지고 그 공장을 짓잖아요.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매출이 앞에 나오잖아요. 제품을 팔 거 아니에요, 배터리는.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이런 산업을 찾는 게 마찬가지 미국의 IT 기업들이나 이런 페이스북도 그렇고 글로벌 플랫폼 1등 알파벳, 구글, 유튜브도 있죠, 구글. 끊임없이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주가라는 것은 실적과 동행한다. 이걸 꼭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알파벳을 보시면 요 빨간색이 EPS 추정치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EPS 추정치가 행보할 땐 주가도 행보하죠. 한 단계씩 올려놓으니 추정치를 올리니까 주가도 같이 우상향하는 거죠. 바로 주가랑 실적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제 우리 MS죠. 마이크로소프트, MS.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는 계속 이익이 능가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주가 입력. 말 그대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이 증가되고 성장주뿐만 아니라 이런 가치가 있는 것 쭉 증가되면 주가도 같이 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투자를 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동방사가 신규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보이는 거 소개하는 게 아니고 리뷰를 이 투자의 신에서 해드렸던 오늘 지수가 급락하고 장도 급락했기 때문에 관련주 일반 여러분들도 궁금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해드리면 리뷰해드려. 대주전자가 먼저 제가 첫 번째 종목 해드렸죠. 보유하시고 하고 장기적으로 매수해도 된다. 그 다음에 2021년도 올해 EH 하반기 할부는 이익 성장이 이제 시작된다.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그럼 이익 성장이 시작되니까 그다음 이익이 못 나와서 가치가 이제 고평가라고 그러지만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보고 일진머티리얼즈는 보유를 하고 매수 단기나 장기나 중기나 다 좋고요. 하반기부터는 외형 성장이 본격화 됩니다. 이제 2분기부터인데 외형 공장을 계속 지은 것의 성장이 본격화 되니까 이익은 당연히 따라가 늘겠고 SDI도 보유하고 매수인데 이제 SDI는 이제 흑자 전환이 대형 배터리 흑자 전환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이익 성장이 시작되겠고 또한 이제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게 발표도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잠깐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이게 10%밖에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사놓고 물려도 10%는 더 사면 되죠. 끊없이 올라가잖아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는 작년도 2월 달에 코로나 있을 때 여기 30%밖에 안 내려갔어요. 고점에서. 그다음 10%밖에 안 내려가요. 그죠? 자, 끊임없이 올라왔잖아요. 봐요. 2009년도 3월에 14달러인데요. 지금 279달러예요. 20배는 올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거의 11년만 20배는 올라가요. 그래서 이익이 계속 늘어나면 주가도 끊임없이 올라와요.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 이제 종목을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 종목도 보시면 이제 SDI다. 그러면 SDI 같은 것도 지금 단기적으로 6월 11일부터 계속 올라갔잖아요. 오늘 원봉 좋지만 이거 정상적으로 오늘 뭐 옵션 만기일 날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공매도 좀 있고 같이 매매가 있어서 좀 빠지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반등할 거 그러고 일진부터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가고 있고 월봉 차트가 이번에 SDI도 마찬가지고 이번 달에 급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25%죠. 지난달에 13% 올랐으면 최소한 20% 이상 25%까지 오를 수 있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대주전자도 행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행보하더라도 모멘텀이 약해서 주봉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위로 뛸 수가 있다. 그래서 잘 갖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 동방아스기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 투자 전략으로 해서 계속 또 시장을 어떻게 전략을 짜서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아스 투자 전략은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나서 지금 3,300 가면 또 내려갔고 3,300가 또 내려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틀 동안 약세가 전환돼 있습니다. 22평선까지 왔는데요. 좀 더 약세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는 다시 우상향으로 갈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 코스닥이 오늘 뭐 1.23% 급락했는데 이게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매도했는데 외국인들은 최근에 코스닥에 집중 매수하고 집중 매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가 거의 없지 않지 않겠나 보고요. 추세 하락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악재가 코로나 확진사고 급증해가지고 이게 좀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작년 같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막 매도하고 잘 가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현금화 해석해서 나중에 사야지 그러다 보면 이번에 놓칩니다. 단기적으로 지수가 제가 7월 달에는 목표가 3,480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5% 정도는 지난달에 비해서 지수 올라갈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단기 급락이 매수의 기회다. 즉 불안했던 사람들은 팔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즉 개미 핥기시 패턴처럼 조금씩 올라가다가 그럼 사람들이 잘 안 팔기 때문에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확 빠져버리면 불안했던 사람, 비관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좋은 주식도 팔아먹고 나쁜 주식도 팔고 손절 이렇게 하기니까 수급이 단기적으로 공백이 팔았으니까 겁나서 이익 실현도 하고 이익금을 확정진거 안전 그러면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갑니다.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뭐 좀만 더 빠지면 언제든지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서 아직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되고요. 시향을 무조건 좋다 그러면 아니지만 매도 시그널이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잠깐 매도 단기적으로 일봉으로는 조정 갖고 있지만 주봉상으로 문제가 없고요.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월봉이 이제 팔려 계속 양봉인데 여기서 잠깐 음봉을 준다 하더라도 매수의 음봉입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문제가 없고 좋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 단기 조정은 우상향 전망이기 때문에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이런 기회에 포트를 재조정하시는 게 아주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하반기 실적 성장이 되는 종목도 있죠. 이건 비중 확대. 요즘 가는 주식의 특징이 그래요. 얼마 없어요. 종목 수가. 우상향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들이 이제 이렇게 요즘 주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는 게 별로 없으니까. 잘못하면 물려버리고 바이오주 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고 소형주도 올라갔다 내려가고 반도체도 내려가고 삼성전자도 안 가고 하이닉스도 안 가고 많이 빠지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도대체 매매할 게 별로 없는 거죠. 자, 또 그렇게 되면 진짜 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종목도 하고 저 종목 뭐 바벨 전략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돈도 얼마 되지 않는데 개인 투자자 뭐 수억도 안 되는 분들은 종목을 한 종목 들어가 되잖아요. 아니면 확실한 거 들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갖고 종목을 100가지 10종목 5개, 3개 이상 갖고 있는 분들 대다수 매덕을 돈을 못 보신 분들인데 그렇더라도 종목을 본전 내에서 있는 거 아니면 손절선 정가 다 청산하고 돈을 현금을 모아서 확실한 주식으로 갖다 비중을 확보해야 돼. 그게 바로 지금 가는 종목들입니다. 지금 제가 특정 올라간 주식들 전부 다 실적이 좋은 것들이에요. 하반기도 마찬가지고 더 좋아지는 거. 주가가 올라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성장되는 종목 위주로 지금 2분기 말고요. 3, 4분기도 계속 좋아지는 종목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미국도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있죠. 저 안전한 국채를 많이 사는 거죠. 저 주식을 팔아 안전자산 가고. 그래서 이게 길게 보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에 실적 발표할 때 경기 관련된 종목 실적이 잘 나올 겁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 다. 그러면 이때 비중을 갖고 있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반드시 실행해 주시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으로 비중을 확보하라. 이렇게 하고 지금은 고성장 산업내 미국도 마찬가지 사상 최고가 가는 것들이 시가총액 높았던 성장하는 주식들입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그렇게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고성장 산업내에서 1등 수혜주를 압축하는 전략이 가장 핵심적이죠. 몇 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몇 개만 사면 되잖아요. 아주 쉬운 장입니다. 이것저것 가면 그 중에서 고르게 그런데 몇 개밖에 안 가기 때문에 강한 종목 위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전략을 이렇게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반서 전략까지 해서 투자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